지금부터 UCN 프레지던트 서밋 2016 제1차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UCN 프레지던트 서밋은 한국 고등교육의 현황과 미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 고등교육의 양대 축인 전문대학교 총장님 33분을 모시고 미래 고등직업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문대학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집중 토론하고 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트렌드가 대학이라는 게 과거같이 어떤 상아탑에서 특수한 전문인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회 참여해서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기관이 됐는데, 짧은 기간입니다만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모여서 의논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실천도 하고 또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뜻있는 몸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부총리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동안 전문대학도 많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560만 명의 우수한 그 산업 인력을 양성 배출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학령 인구의 감소와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문대학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반 대학에 대한 그 재정 지원 사업은 BK 플러스, 프라임, 코어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전문대학에서는 SCK 사업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는 실정이라서 앞으로 이제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에 항상 어떤 사업에 칸을 질러서 같이 항상 그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예산으로 이제 전문대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사업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200억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전문대 여기 계시는 총장님들도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교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도 강화를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취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위탁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입학자원 확보를 위한 채널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과정 참여 학생은 작년 기준으로 12,500명 정도인데 대부분 민간 직업훈련 시설에서 사업이 수행됐고, 앞으로 이것을 전문대학에서 교육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부는 사실은 그 교육 목표가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해서 제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교육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동안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되어 있다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하자. 여기 굉장히 전문대학교 역할이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만약 입시 위주 교육이면 전문대는 사실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전문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둘째가 산업체와 사회에 맞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역시 직업교육을 지향하는 전문대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가 더 중요합니다. 학벌보다는 능력 중심 사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이번 정부의 교육 목표고, 이게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시대 흐름에 맞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학은 더 큰 대학이고 더 크게 가시고, 전문대학은 특성화돼서 직업교육과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또 오늘 부총님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중에서 학업보다는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학생들이 노동부 지원이나 교육부의 특별급여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문대 와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건 사실은 그 학생들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으면 공부 안 하고 졸거든요. 그 자고 있는 학생들 깨워서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을 좀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전문대학은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전문대에 그만큼 행복감을 안겨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보통 부총리님이 행사장에 오시게 되면은 담당 국장이 배석을 하든지 또 가장이 배석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전부 이 중요한 간부들이 부총리님의 뜻을 받들어서 같이 자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길을 모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맞이했으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없도록 이번 기회에 제대로 뒷받침을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부총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폴리텍 대학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리텍 대학이 이제 직업 교육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 전문 대학도 직업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문 대학 총 재학생이 한 48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폴리텍 재학생은 학위 과정이 한 16,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훈련생들 비학위 과정이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평균에서. 그래서 한 76,000명 합치면 한 76,000명 정도 평균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국고 지원은 우리 137개, 우리 전문대학은 총 137개 대학입니다. 137개 대학에 지원이 한 3,300억 정도, 전부 합쳐서 한 3,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반에서 폴리텍 대학은 2,6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폴리텍 대학은 고용 보험 기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니까 그 많은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전문 대학도 그렇게 고용 기금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보다 좀 효과적으로 학생을 취업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락 총장님 이제 폴리텍 관련해서 그 규모가 우리 전문대학이 훨씬 더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 재정 지원이 미비하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기금을 이용한 학생들의 취업 촉진 문제는 제가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좀 더 그 고용부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틀림없이 검토를 하고 그 답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 문제를 접근하려면 일단 그 고등교육 그 전체 시각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대학이 지금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대학, 전문대학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점은행제 그 학위 수요기간까지 포함해 갖고 과연 그들 대학들이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규정이 돼야 되고 그들이 국민과 기업 시각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 이 근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해서 첫 번째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그 김병묵 총장님이 지적하신 이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그 사학의 비중이 학생수 기준으로는 98%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전문대학 역할을 수행을 하지 않고 사학이 지금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 사학의 진정한 그 자율성을 어떻게 키워줄 것이냐. 이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한 부분은 그 현행의 그 사립학교법을 이 전면적으로 그 개편하는 것도 하는 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저희 전문대학 교육을 포함을 해서 대학 교육의 현장 적합성이 과연 지금 어떠한가. 특히 저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NCS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 적합성이 훨씬 더 좀 강화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대안을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정책의 좀 실효성을 갖다가 좀 지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많은 대학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으로 엄청난 행정 부담을 지니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재정을 갖다가 지금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좀 거시적인 틀에서 이 전문대학 이슈를 갖다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기훈 총장님은 상당히 전반적인 대학의 정체성, 자율성, 그 다음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립학교법 같은 것들을 좀 개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전체 어떤 대학에서의 어떤 규제들을 가능한 한 다 해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지금 말씀하신 범위가 상당히 넓은 범위라서 전문대학 특히 사립대학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고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자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문팀 몇 개서 정책 사업으로 우리 총장님들뿐만 아니라 전문대 교수님들, 학생들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종합적인 어떤 발전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당하는 이 학교의 교육이라는 것이 저는 전문대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아들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정말 사회 안전망의 최고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아이들을 열심히 잘 가르쳐서 훌륭한 직업인이 되도록 능력 있는 직업인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것을 교육부에서도 좀 깊이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전문대학에 보다 많은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아마 고민들이 영역의 중복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대학과 또는 직업학교 또는 폴리텍대학 또는 사내대학에 이르기까지 영역이 너무 겹쳐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적어도 교육이나 대학 문제에 있어서는 조율이 잘 돼서 저희 전문대학의 인원을 줄이는데 어떤 사내대학이라든지 폴리텍대학의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엇박자 되는 정책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일선 전문대학의 혼란이 막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다른 어떤 산업대학이라든지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여러 대학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전문대학이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전문대학 안에서도 또 다양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야 될 건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책 과제로 수행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대학의 교수님들이 좀 실무적으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특성화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 정말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특성화 대학, 또 링크 사업, 또 세계로 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질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정책이 또 정부가 바뀐다고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부총리님을 뵈면 재정지원 사업에 4년제 대학하고 전문대학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건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학생들 자유학기이기 때문에 진로 체험을
학교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직접 전문대학에 와서 해보는 것이.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많이 할당해 주신다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 정권에서 또 이 직업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게 된 것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NCS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현장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은 벌써 한 60년 역사를 갖고 있고요. 스위스는 일학습 병행제나 이러한 도제 기술 전수 부분은 뭐 한 30여 년 이렇게 중세부터도 이어졌고요. 체계 갖춘 건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시작인데 만일 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처럼 정권 내에서 하던 일이 또 중단되고 그다음 정권에서는 또 새로운 게 된다면은 저는 이 전문대학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총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러한 직업교육에서 NCS 축이 변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의 어떤 기조를 좀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우선 교육부가 학벌보다는 능력이 우선되는 교육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능력보다는 교육이 아니냐 뭐 이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대학은 이번에 SCK 프로젝트 특성화 사업에 인해서 전국에 캠퍼스 TV라는 청년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채널은 일반 대학은 물론 전문 대학에 나팔수 역할을 하는 방송 채널로서 교육부의 홍보라든가 여러분들 대학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이 SCK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앞장서서 앞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고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이 모르면 하나도 사장되는 그러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교육부도 저희 청년 채널인 캠퍼스 TV에 많은 후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학벌 중심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제 NCS 교육과정인데 이 NCS 교육과정은 지금 특성화나 마이스터고에서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전문대학에서 대학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NCS 교육 과정에 이제 직업 교육 어떤 과정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보다 NQF가 더 훨씬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능력 중심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전문 대학을 나오더라도 이런 그 NCS 교육 과정을 거쳐서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대학 졸업자와 같은 어떤 그 대학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과 동일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또 석박사 학위를 가진 이쪽 트랙하고 이쪽에 기능 인력의 트랙이 서로 이렇게 석사 학위 매치, 박사 과정 매치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사회적인 어떤 그 전문대학이나 졸업생들이 사회적인 그런 그 위치를 제대로 그 점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어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여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교육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애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문을 보고 많은 사람 만나면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데 빛의 속도로 변화한다고 누차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입만 열면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육 전체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60년대 이후에 지금의 모든 제도가 수직적이고 학벌주의 사고로 다 얽혀져 있어요. 우리 교육계 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교육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자꾸 우리가 알파고 얘기합니다만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도 학교 현장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수업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융합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가능하겠느냐라고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그
애탄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보완이 아니고 정말로 교육의 기본 틀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에 좀 특별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알파고 말씀하시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양성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 정책 과제를 수행하면서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이거 뭐 애들 맨날 뭐 공부만 시키고 이게 도저히 이런 애들 가지고서는 대학에 와봐야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학생들 데리고 무슨 토론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면 안 됐다는 것을 동시에 저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유학기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의 학생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스스로 이제 어떤 자기 적성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주도적인 어떤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교과목도 단순히 어떤 지식 전달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교실에서의 학습 방법들이 다 달라져서 어떤 교사들이 자유학기제에서 시행되던 그러한 교육 방식을 일반 교과에도 다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과의 수학에서도 수학을 그냥 뭐 문제만 던져주고 뭐 풀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룹을 만들어서 한 4-5명씩 이렇게 그룹을 짜서 서로 어떤 과제를 던져주고 그 과제를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막 수업하는데 막작짓걸해요. 수업 시간이 서로 막 토론하고 막 문제 풀고 못하는 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사고력이 이제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학교에만 가면 인문학 서적을 좀 많이 읽으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파고라는 게 결국 어떤 창의성 플러스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통찰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결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유학기제에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데 오히려 이런 중고등학교 교육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대학도 점차적으로 이제 달라질 것 같고 지금 전문대학에서 일반 대학과 똑같은 4년 학제를 갖고 있는 과는 간호학과 한 과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학과는 이제 정부로부터 간호교육평가 인정원에서 평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 요구하는 교육의 실적 수준이나 또는 교수 확보율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일반 대학의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대학에서 이 간호학과의 평가 기준에 맞추기가 굉장히 힘이 든데요. 힘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등록금의 차이입니다. 일반 대학 등록금에 비해서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등록금이 약 한 70%에서 80%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갭을 어떻게든지 정부가 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심화과정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학위를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학과나 전공별로 정말 바람직하게 자기의 기술이나 전공을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하려면 학제가 정말 자율적으로 다양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대학도. 그래서 이 심화과정이라는 제도를 떠나서 학기 다양화가 정말 이 전문대학이 실현이 된다고 하면 아마 동등한 입장에서 일반 대학과 특성화된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분을 지금 4년제냐 2년제냐 이거는 낡은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낡은 사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일반대 총장님들이 입만 열면은 편견을 가지고 전문대가 수업연한 다양화를 하면은 큰일 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건 낡은 사고 방식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4년제냐 2년제냐는 구분은 없애고 그 대신 학문 중심의 일반 대학이냐 또 실용 중심의 산업대학이냐 이렇게 양대축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대학은 제가 감히 이런 좀 결례의 말씀드리면은 산업대학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근본적인 잘못이 산업대학이 실패한 거 하고요. 전문대학에 대한 차별
이 두 가지가 이게 우리 사회에 잘못된 왜곡된 그런 사유 가치관을 만들어냈다고 보는데,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대학이 분류해서 일반 대학과 산업대학으로만 분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 연한 다양화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뭔가 하면 지금 제가 듣기로 4년제 대학 총장님들하고 뭔가 어떤 그 합의점을 찾아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양쪽으로 갈라 있는 이런 첨예한 어떤 이 의견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총장님들께서 잘 협의를 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일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현장 중심적인 교육을 시켜서 실무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시자고요. 지금 정원 때문에 편입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립대학 특성 없이 준공립대학 개념으로 이렇게 전문대학의 위상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